안녕하세요. 의학 알려주는 남자 의알람 닥터오입니다. 최근에 구충제나 고용량 비타민C 등을 가지고 극적인 항암 효과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메벤다졸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렸고,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에서 새롭게 진단된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표준 치료로 수술 이후에 방사능과 항암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테모졸로마이드를 이용해서 항암 치료를 6차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2005년도에 스톱이라는 종양학자를 필두로 만든 치료 가이드이고, 현재도 표준 치료로 자리잡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뇌 종양을 선도하는 그룹에서는 이렇게 표준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비타민C 병용요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병원에서 비타민C 임상 시험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아직 큰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물론 가격이 저렴한 탓에 제약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타민C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논문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7년도 캔서셀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가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암세포에서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LIP라고 해서 레이블 아이온 풀이라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 레이블 아이온 풀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철 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이유는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O2, H2O2 같은 것들이 증가해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레이블 아이온은 아스코베이트, 즉 비타민C의 산화를 증가시켜 H2O2, 즉 과산화수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결국 하이드록실 라디칼 OH라고 표기되는 수산화기인데요, 이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DNA에 손상을 입혀 암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어렵죠? 반면 정상세포에서는 레이블 아이온이나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적어서 이러한 라디컬들을 적게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캔서 셀렉티비티, 즉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비타민C는 굉장히 효과적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물질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읽기도 어려운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꽃가루도 있고 중국 전통 의약품도 있고, 사실 이런 여러 물질들이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약들이 동물 실험에서 효과적인지 사람에게도 효과적인지를 실험하는 것이고, 실제로 인간에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만들어서 상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의 결과를 보면, 우선 폐암세포와 교모세포종 세포에 대하여 실험을 하였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시스플라틴 항암제와 방사능 치료를 한 그룹과,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C를 추가로 한 그룹을 비교하였고, 교모세포종도 마찬가지로 테모졸로마이드와 방사능 치료를 같이 한 그룹과 여기에 고용량 비타민C를 추가로 주입한 그룹을 비교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H292, H1299가 그러한 세포들의 이름입니다. 보통 이런 실험을 하고 세포를 구할 때 실제 환자로부터 조직을 얻어서 세포를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U87도 많이 사용한 세포 중 하나이고, U87, U118 교모세포종 환자의 세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실제로 세포 단계에서 플레이트에 실험했을 때 비타민C까지 준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암세포를 더 죽였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HB, PC, NHA는 정상세포에 해당하고 비교군입니다. 정상세포에서는 크게 비타민C의 효과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게 동물 실험입니다. 원래 실험이 다 이렇습니다. 세포 단계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동물 단계 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지 봅니다. 동물 실험을 보면 세포 단계에서 플레이트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폐암이나 교모세포종 세포에 방사능 치료 및 항암 치료를 한 것에 비해서
여기에 고용량 비타민C를 추가했을 때 유의미하게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임상시험을 할만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자들이 제1상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결과도 이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1상 임상시험은 안정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시한 추가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이 13명의 환자들을 데리고 1상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1상이다 보니 지원하는 환자들 수가 적어요. 이 13명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실 완벽하지는 않긴 합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먼저 지금 표준치료인 스톱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프로토콜을 보면 이렇습니다. 테모졸로마이드로 항암 방사능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6번간 테모졸로마이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 실험에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고용량 비타민C를 정백 주사하였습니다. 처음 항암 방사능 치료를 할 때는 고용량 비타민C를 일주일에 3번 주입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6번 추가 항암을 할 때까지 계속 주입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게 부작용에 대한 표인데 사실 부작용 결과는 좋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추가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부작용 연구를 하는 김에 통계적으로 힘은 약하지만 생존율을 덤으로 같이 구해보곤 합니다. 여기 2명은 프로토콜을 다 받지 않아서 생존율을 구하는 데에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여기 결과를 보면 11명의 환자들이 각각 한 번에 몇 그램씩 비타민C를 주사받았는지 나와 있고, 생존율 결과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엄 오버롤 서바이벌, 즉 교모세포종 환자들의 생존율을 구한 것 중에서 중간값을 골랐을 때 2005년도 이 표준치료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의 결과는 14.6개월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서 11명밖에 안 된 데이터지만 고용량 비타민C 병합요법을 시행한 사람들의 생존율 중간값은 18.2개월이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이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2017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새롭게 진단된 교모세포종 환자의 결과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모세포종 치료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 세브란스 병원이라서 이 결과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하고 표준치료인 항암 방사능 치료를 프로토콜대로 시행한 경우 우리나라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20.8개월 정도 생존율 중간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토탈 리섹션이라고 해서 의사가 종양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라고 한 경우에, 그리고 나서 표준치료인 항암 방사능 치료를 한 경우에는 27.9개월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결과를 미루어 보면 고용량 비타민C가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큰 대학병원에서는 이 치료를 안 하고 있고 임상시험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이벤트나 인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